프로딥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저널 엔트리 테스트, 일명 분계장 분석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분계장 분석은 다음과 같이 7가지 결과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첫째, 요일별 거래. 둘째, 분계 패턴. 셋째, 매출 매입 거래처 패턴. 넷째, 국내 매출 및 수출 동시거래처 파악. 다섯째, 매입 및 매출 동시거래처 파악. 여섯째, 100만 단위 이하가 모두 영인 거래 파악. 일곱째, 가장 큰 금액과 두 번째 큰 금액을 비교한 상대 크기 지표 분석. 이렇게 7가지 분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분계장 분석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회계 프로그램 또는 ERP 시스템에서 분계장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분계장을 받을 때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테이블 형식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만 테이블 칼럼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표 일자, 전표 번호, 계정 코드, 계정 과목,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거래처가 있어야 합니다. 테이블 칼럼명은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되므로 외산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분계장도 컨셉이 동일하면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계 프로그램 중 하나인 더존 소프트웨어의 스마트 A 버전에서 분계장을 다운로드하면 화면에 보이는 테이블 칼럼이 모두 나오므로 별다른 변환 작업 필요 없이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더존 소프트웨어의 스마트 A 버전에서 화면과 같은 분계장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가정하고 프로듀스에서 분계장 분석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분계장 엑셀 파일이 있는 폴더를 잘 기억한 후에 파일 메뉴의 하위 메뉴인 임포트 메뉴의 텍스트 파일, 엑셀 스프레드시트 메뉴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실렉트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분계장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 버튼을 누르고 분계장 엑셀 파일에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파일 인코딩은 코리안 CP949를 선택합니다. 뉴 테이블 네임은 적절한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한글과 영어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분계장이라고 한글로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분계장 파일이 엑셀 파일이므로 파일 타입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임포트 옵션에서는 워크시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위치, 즉 가장 왼쪽 상단 셀과 가장 오른쪽 하단 셀을 지정하여 영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퍼스트로 컨테인즈 필드 네임즈를 체크하면 불러온 테이블의 가장 첫 번째 행을 필드명으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워크시트를 변경한 후에 업데이트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프리뷰가 해당 워크시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엑셀 파일에서 이미 칼럼명, 즉 필드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필드 네임을 정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필드 타입 및 포맷을 변경하고 싶은 필드가 있으면 프리뷰에서 해당 필드를 선택하면 현재 상태의 필드 네임, 필드 타입, 포맷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필드의 포맷을 화면과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거래처 필드는 필드 타입과 포맷을 모두 화면과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을 화면과 같이 프로듀 테이블로 불러옵니다. 이제 툴즈 메뉴 하위에 분계장 분석 메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프로듀 테이블 중 필요한 부분만 매핑하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매핑 작업도 매우 간단한데요. 매치 칼럼의 영어에 해당하는 프로듀 테이블의 칼럼명을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매핑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화면과 같이 매핑하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일별 거래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과 같이 요일별 차변 합계 비율과 차변 거래 건수의 비율이 나옵니다. 화면에서는 일요일과 토요일과 같이 주말에 이루어진 거래 건수와 금액 비율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주말에 이루어진 거래는 그 이유 및 배경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계 패턴 총괄 결과인데요. 회계 감사 기준에서는 분계 패턴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준서 315, 문단 A91에서는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 또는 조정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비표준적인 분계를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표준적인 분계를 매뉴얼로 식별하는 것은 요즘과 같은 회계 시스템에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므로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프로듀스에서는 회계감사 기준서 315의 문단 A91에서 요구하는 비표준적인 분계 또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분계를 자동으로 찾아주는데 그 결과가 분계 패턴 총괄 결과입니다. 먼저 분계 패턴을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엑셀 사례에서 1번 분계와 2번 분계는 계정 코드의 배열과 계정 과목 배열도 동일하며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반대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분계는 동일한 패턴이라고 볼 수 없겠죠.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이를 다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정 코드를 차변과 대변에 기입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 차변은 계정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고 대변은 마이너스 계정 코드를 입력한 계정 코드의 칼럼을 추가 삽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계정 코드 1의 합계와 표준 편차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정 코드 1합계가 차이나므로 양자는 다른 패턴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프로딥 분계 패턴 총괄 테이블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계정 코드 1합계와 계정 코드 1표준 편차는 엑셀 사례에서 설명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패턴 빈도는 전체 분계장 테이블에서 해당 패턴이 몇 번 발생하였는지 그 빈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패턴 빈도가 1이라면 해당 연도 분계장 테이블에서 이러한 분계 패턴이 한 번만 발생한 것이므로 매우 비표준적인 분계라고 볼 수 있겠죠. 분계 패턴 총괄 테이블과 분계 패턴 내림차순 테이블의 관계는 분계 패턴 총괄 테이블의 인덱스가 분계 패턴 내림차순 테이블의 서브 테이블 인덱스와 같은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분계 패턴 총괄 테이블의 0번 인덱스의 자세한 분계 내역을 보고 싶으면 분계 패턴 내림차순 테이블의 서브 테이블 0번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계 패턴 총괄 테이블의 패턴 항목 수는 이와 같이 계정 코드 1의 레코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계 패턴 총괄 테이블의 계정 코드 1 중복은 이와 같이 계정 코드 1에서 중복값이 없으므로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복값이 있으면 그것은 한 개로 보는 것입니다. 계정 코드 1 중복은 보다 비표준적인 분계를 상세하게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개수 합과 거래처 중복은 해당 분계의 거래처 개수와 중복 거래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계 패턴 총괄 테이블의 인덱스 581번에 해당하는 분계 패턴 내림차순의 서브 테이블 58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패턴 항목수와 거래처 개수 합이 모두 9개이지만 거래처는 모두 5846번 하나의 거래처에 대해서 이루어진 분계이므로 분계 패턴 항목수가 많더라도 이것은 여러 개의 유사한 거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분계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진정한 비표준적인 분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개수와 중복 거래처 개수 역시 비표준적인 분계를 보다 상세하게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표준적인 분계라고 하여도 그 중요성이 낮으면 감사인의 주의를 끌기 어렵겠죠. 그래서 차변금액 합계와 차변금액 맥스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금액이 감사인이 정한 인계치를 넘는지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계 패턴 총과 테이블은 차변 금액 합계를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분계장 매출거래처 패턴 테이블은 매출거래처가 경상거래처인지 비경상거래처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례에서 계정코드 기수는 전체 분계장에서 해당 거래처의 매출거래 레코드 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여 상단에 위치한 거래처는 비경상거래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비경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입거래처 패턴 테이블은 매출거래처 패턴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경상거래처인지 비경상거래처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용은 매출거래처 패턴 테이블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합니다. 국내 수출 동시 테이블은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 국내 매출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국내 매출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는 알고리즘은 거래처 5725번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거래처 5725번의 국내 수출 동시 합계수가 6개인데 이를 분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매출은 부가세의 수금이 0보다 크지만 수출은 0세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가세의 수금의 차변 대변 모두 0이면 이는 수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부가세의 수금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이 중 부가세의 수금이 모두 0인 항목이 16번 인덱스에 나오므로 이 6개를 모두 나타낸 것입니다.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 국내 매출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직접적인 부정은 아니라고 하여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입 매출 동시거래처 테이블은 국내 수출 동시 테이블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직접적인 부정은 아니라고 하여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00만 단위 라운드 테이블은 분계의 차변 또는 대변의 금액의 100만 단위 이하가 모두 0인 경우를 해당 거래수와 금액의 최대값을 내림차 순으로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할 때 100만 단위 이하가 모두 0인 경우는 인위적으로 금액을 생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거래처가 금융기관인 경우 자금의 이체 한도 또는 회사, 내부 정책 등으로 100만 단위 이하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 크기 지표 테이블은 부정적발 기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렐리티브 사이즈 팩터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렐리티브 사이즈 팩터 분석이란 가장 큰 금액과 두 번째로 큰 금액의 비율이 예를 들어 5라고 하면 가장 큰 금액이 두 번째로 큰 금액보다 5배나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의 절대적인 인계치는 따로 없으나 감사인이 과거 경험상 설정하거나 법인 내의 정책으로 삼고 있는 인계치를 레퍼런스하여 분석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프로디세 상대 크기 지표 결과 테이블에서는 상대 크기 지표와 가장 큰 금액이 발생한 계정 과목 및 두 번째 큰 금액이 발생한 계정 과목을 추가로 보여주어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계정 과목 간의 일관성이 있는지도 보여줌으로써 분석의 깊이를 더하게 해줍니다.